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죠. 네. 우원식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선이 됐고요. 의원총회가 아니네요. 당선자 총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원포인트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뭐 공방을 벌이고 이런 정치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바로 이제 오늘 있었는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 후보에는 이하경 의원이 4선의 이하경 의원이 뽑혔는데요. 당초 추미애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제 분석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달랐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역시 뭐 추미애 그 당선인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이제 불출마 그 권유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조정식 의원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은 뭐 떼어놓은 당상 아니냐. 결국 왜냐하면 당내의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심지어 오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톱에 오보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고 우원식 의원을 누르고 네. 그렇게 일면톱에 오보를 냈을 정도로 네. 아니, 선거 있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있었는데 아마 그 제작 시간 때문에 네. 미리 그런 기사를 써서 확신을 하고 확신을 한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거의 100% 확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했을 정도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는데 가장 큰 요인은 네. 저는 추미애 그 당선자에 대한 그 다른 당선인들의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우원식 의원이 비명계가 아니에요. 뭐 민평연계이긴 하지만 네. 비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되는 것이 난가 아니면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 것이 난가 이걸 가지고 아마 의원들이 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의원들 그러니까 당선인들 개별적으로는 추미애 당선자보다는 우원식 의원이 되는 게 아마 그 당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적인 건 역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거부감이죠.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명을 했더라도 네. 우리는 그건 곤란하다. 뭐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주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 기자님? 예, 일단 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순간에 보면 그 현장 분위기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고요. 또 이제 당사자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발표 순간에 좀 얼굴이 뻣뻣하게 굳는 장면이 뭐 그대로 영상에 잡혔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추미애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장이 당선된 우원식 의원도 아마 확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뒤집혔고요. 한 10표 이내 한 자릿수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초선 당선자들은 뭐 좀 상대적으로 추미애 후보를 많이 찍었는데 이 재선 이상 현역 의원들은 우원식 의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직접 간접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비호감 지수가 이제 높기 때문에 좀 거부감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막판에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좀 무리하게 이렇게 주저앉힌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여론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의외의 결과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매력이기도 합니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 그래서 오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어떤 대화방에서 가장 많이 하루 종일 떠돌았던 말이 민주당 살아있네. 뭐 이런 왜 그 경상도 사투리 뭐 살아있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대체로 당사자들은 좀 여러 가지 좀 속이 많이 상했겠습니다만 추미애 후보를 포함해서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게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이게 당선자들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게 당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잘 수습을 했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또 끌어안는 모습. 또 추미애 후보자가 이제 우원식 당선자한테 이렇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신속히 좀 수습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정치적인 패배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더라고요. 이게 좀 큰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원식 후보에게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국회의장으로 딱 적합하다 뭐 그런 이제 뭐 아니 근데 그 말은 네. 이제 명심을 얻기 위해서 우원식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명심이 나에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고 네. 봅니다. 우원식 의원의 이제 발언이었고요. 그건 이제 네 분이 다 했었어요. 네. 추미애 당심이 나한테 있다. 네, 추미애 후보도 아유 나보고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그렇죠. 방송에 다 나와서 얘기- 이제 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초기에는 네 사람에 대해서 뭐 자유경선이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개입을 안 했던 거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갑자기 출마 포기를 할 때 그 전날 저녁까지도 이 조정식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이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출마하는 당일날 뭔가 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역풍이 좀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군요. 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좀 길게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지위가 이제 후보자 네. 자격인데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이제 중립의 또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단순한 사회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떤 상을 그려 나갈지. 잠깐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조금씩 색채가 달랐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중립을 강조하던 국회의장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거의 그 원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인 양 행동하는 그 이제 국회의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우원식 의원을 보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전과는 다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그게 이제 오늘 당선된 직후에 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현 박병석 국회의장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 쪽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송 기자님. 일단 이 국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회장이라고 안 그러고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하고 국회법에서 국회의장한테 어떤 부여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워낙 과거의 국회의장들에 대한 어떤 불만, 네. 아니 의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좀 세게 안 하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해서 오늘 의원식 의원이 뭐 이제 뭐 몰가치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식 의원도 이제 그 다선 의원이고요. 굉장히 뭐 개혁적이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합리적인 면모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그렇게 과거 국회의장들하고 좀 많이 다른 면모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을 이제 거듭 밝힌 것에 대해서 지지의 뜻을 전했는데요. 지난 2일에 이제 있었던 본회의에서 여당 중 유일하게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이제 던진 바가 있는데 오늘 28일에 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표 기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이제 또 관심사인데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현재 소속 국회의원이 113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22대 국회에 불출마했거나 공천을 못 받았거나 네. 출마했는데 낙선한 분들 숫자를 세봤더니 딱 58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아무래도 좀 반란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한 게요. 이게 재의결은 특별 의결 정족수인데 이거는 이제 퇴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다 퇴장을 해버리면 이 의결 정족수가 과반 참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 그냥 재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결시키려면 전원 참석해서 부결표를 던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무기명 투표죠. 네네. 이 113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표 찍으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두 분만 공개적으로 이상민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이상민 의원도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네.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28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근데 재의결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22대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 부결시켰다가는 사실 잘못하면 정권 자체가 지금 막 무너질 위험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의결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재의결 가결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대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 17표 뭐 이 정도를 예상해요. 그 정도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건너가야 네. 이게 이제 재표결에서 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날 참석자가 또 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 17표 전원 참석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 뭐 한 3명 정도가 이제 뭐 재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10명 이상이 더 추가로 민주당에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같은 분위기로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뭐 또 여야 합의로 뭐 어떻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금 워낙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표결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22대에 가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서 뭔가 그때는 이제 8표만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가결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쪽에 민주당이 좀 중점적으로 힘을 쓰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대 이제 국회에 이제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 네.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우 출석들을 많이 하나요? 마지막 이제 본회의인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있는데 특히 이제 낙선한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워낙 중요한 표결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재의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여야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고 수용 불가다 이렇게 이제 못 박은 반면에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 원포인트 개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헌이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네. 개헌하려면은 국민투표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이제 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네. 아니 저도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면 개헌을 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뭐 대통령 중임제 뭐 이런 걸 네. 비롯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 거부권 없애는 이 거부권 없앤다는 거는 상권 분립의 기본 구조를 허물자는 거거든요. 그게 명분이 있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내용상으로도 이걸 개정하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식으로 아마 추진이 되더라도 아마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면 저는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실제 뭐 그러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는 이제 거죠. 없는 아니 상황에서 거의가 아니고 없다는 거죠. 압박용으로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내건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카드다. 예, 예. 역시 이제 두 분의 또 생각이 또 일치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또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정부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에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민주당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걸고 있는 상황인데 위헌 논란이 또 이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분적 법률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거에 그 국회는 법률안을 일반적인 그리고 약간의 그 추상적 개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행정부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정부에서 25만 원을 1인당 25만 원을 준다는 것까지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처분적 법률 논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순간 곧바로 그 우연심판 제청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꼭 전 국민 모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좀 한 발짝 물러난 상황입니다. 70에서 이제 80%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단호한 상황인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입장인 상황에서 이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게요, 처분적 법률에 논란이 있지만 사실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헌법은 입법권하고 뭐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서 갖고 또 집행권 그리고 네. 예산 편성권은 이제 행정부에서 갖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가 집행까지 권한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꼭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안 가도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대통령하고 국회 또 여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 물가 잡고 오르는데 뭐 소득은 뭐 그대로고 사실상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뭐 국정 철학도 좋아요. 뭐 보수 정권이니까 뭐 함부로 추경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잘 알겠는데 네. 이번 총선 민심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너무 선 긋지 마시고 80%가 좀 과하면 뭐 한 50%라도 좀 줄여서라도 선별적 지급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야가 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네. 50%라도 좀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게 좀 현국의 그 현재 그 정치 그 이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좀 올바른 글쎄, 태도 근데 아니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1인당 25만 원 이 법안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입장이 확고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냐 이 철학의 차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꼭 정말 그 뭔가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부분, 필요한 계층 뭐 이런 데 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원칙 뭐 몇 %한테 그냥 줍시다 뭐 이런 식은 아마 국민의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그 선별적으로 어느 특히 어려운 계층 뭐 이런 쪽에까지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화 접점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야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뭐 대화 못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분 적법률까지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여기에 좀 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시간과 함께 그 여야 간의 접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박만 해서는 곤란하다.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아니 될 그러니까 문제다. 그거는 민주당도 이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가면서 뭔가 접근을 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네. 지금처럼 뭐 아예 안 되면 우리가 특별조치법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이면 아마 여당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럴 때 그런 자리에 이제 이런 정책 의제를 네. 올려서 좀 적절한 정치적 합의를 봤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큰 가닥을 잡아주고 그럼 구체적인 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좀 협상을 해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뭐 양쪽 다 크게 원칙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부분을 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원 그냥 특별법은 그때 이제 협의가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럼 그것처럼 성과가 했어야 있었는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두 분이 그 기본적인 언급이라도 좀 해줬으면 좀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이 얘기까지 이제 하질 못했거든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윤석열 대표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실제 그 비공개 회담에서는 뭐 다른 얘기만 하다가 이 얘기에 대해서 추가 언급은 대통령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다음 두 분의 회담에서 이제 이런 걸 좀 의제로 삼아서 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오동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사안이 세테크 증여 또 부인 위장 취업 판사 재직 중에 정치 후원금을 이제 기부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가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내일 인사청문회 전망을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을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 합니다. 예,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고위공직에 진출할 분들은 이 사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우리 국민 눈높이가 이 정도로 높아져 있어요. 자신 없으면은 수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보자 자체를. 그래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좀 더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우리 국민 정서상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따져서 사실관계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판사 재직 중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부분 그것도 무슨 자영업이라고 그 본인의 직업을 써놓고서 기부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공수처장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판사 재직 중에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뭐 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걸 이제 뭐 판사라고 안 쓰고 이렇게 한 것부터 여러 가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부를 한 것인지 네. 왜 한 것인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오히려 내일 청문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정치적 중립 부분 공수처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네.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인 위장 취업 부분 또 판사 재직 중에 정치 후원금을 누구한테 했느냐 내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실은 이제 그 추미애 그 전 대표의 국회의장 낙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의원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의 극단 피한 민주당 22대 당선인들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네, 22대 총선 끝나고 뭐 회담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전국은 좀 강대강인 것 같고요. 여야 간의 이 대화 채널이 아직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 합의로 좀 이런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지혜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 복원 시급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니까 오늘이 이제 5월 16일 딱 이제 13일 남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손님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